자,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미국 시장과 관련된 해석들 들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우리가 하루 쉬었을 때 그리고 또 간밤에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 약간씩은 부진했던 그런 흐름인데요. 어땠나요? 일단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에 4%를 넘어가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습니다. 다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. S&P 500은 0.5% 하락, 나스닥은 0.6% 하락했습니다. 강세 종목을 보면은 퍼스트 솔라가 태양광업체인데 15.7% 급등을 했습니다.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고요.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보다 좋게 제시를 하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더 키워나갔습니다.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EPS지요. 주당 순이익이 7센트 손실로 나타났어요. 그럼 시장 예상치는 16센트 손실이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했습니다.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3월 50bp 인상에 개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제 3월에 25bp 인상이나 50bp 인상 여부보다는 앞으로 이제 3월 점도표에 시장이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최종금리 전망치가 올라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5.25%까지 올리고 24년까지 동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임금 상승 때문에 2% 물가 안정이 달성이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헤지펀드인 그린라이트 캐피탈 CEO는 주식시장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연준은 주가 하락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단기 금리 모두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사람들의 예상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당분간은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,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네. 자, 우선은 발언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, 애틀랜타 연은 총재, 두 분의 공통점은 너무 다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. 닐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3월 들어왔으니까요. 50bp 인상이 개방적이다. 원래 25bp도 생각이 있었는데 더 올리게 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. 근데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경제 지표 3월 중에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0bp 갈지 이렇게 결정된다는데, 지금 계속 연준에서는 매파 발언을 계속 하니까 그냥 느낌상 벌써 3월에 50bp 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떻습니까? 그런데 일단 패드워치 층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30%예요. 50bp 올릴 거. 예. 그런데 이제 안이 쪽은 이제 70%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한 조금 25bp에 더 가능성을 더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. 자, 우리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또 다른 쪽으로 또 압박을 가했는데요. 이제 기준금리를 최종으로 5.25까지 올리고, 그리고 2024년,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까지 동결이면은 시장이 생각했던 그런 동결 기간보다도 길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런데 네. 이거를 우리가 이게 이사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네. 지금 꼭 어떻게 보면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기보다는 네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동결을 23년까지 할지 24년까지 할지 25년까지 할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. 그러면 뭘 봐야 되냐? 계속적으로 지표 보고 어느 순간까지 동결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, 네. 지금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결국에는 지금 물가 못 잡으면은 1970년대처럼 20%까지 금리 올려서 그때 잡았는데 엄청난 고금리까지 올린 다음에 잡으면 비용이 너무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, 네. 지금 금리 안 올리면은 나중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힘들게 하자는 의견은 아닌 거고, 빨리 잡자라는 것이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리고 그린라이트 캐피털 CEO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린라이트가 아니에요. 이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고 연준은 주가 하락을 더 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가의 하단,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?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네네네. 그걸 지수 목표치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는 주식시장 당분간은 이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, 네. 저도 마찬가지인데 장단기 금리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,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
사람들의 예상보다는 금리 더 오를 것이에요. 그리고 뭐 계속적인 고금리가 저는 앞으로 좀 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역시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. 하지만은 결국엔 주가가 내려오면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이제 주가 하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종목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렇게 금리 인상하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의 부진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독 잘 올라갔던 게 바로 태양광입니다. 퍼스트 솔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, 야, 두 자릿대 상승을 했습니다. 실적이 잘 나왔는데, 이 호실적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예상치는 16센트 손실을 예상했는데 네. 지금 7센트 손실밖에 기록하지 않았고 매출도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했습니다. 선방했네요. 뭐 가이던스 매출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장 마감까지 끝까지 강세를 유지했는데요. 오늘 주가가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에도 좀 더 뭐 상승세는 더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국내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한테 좋은 내용이 될까요? 그렇죠. 뭐 좋은 내용이긴 한데 네네.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초가에만 영향을 줄지 결국에는 요즘에 태양광 주식들이 부진한데 이게 장 마감까지 계속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지수가 안 좋으니까 뭐 네. 유지하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퍼스트 솔라 이외의 태양광 업체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일부 상승을 했지만은 결국엔 개별적으로 퍼스트 솔라가 실적 발표, 개별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강했던 만큼 전반적인 동반 상승은 아니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 속보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멕시코에다가 새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. 그렇다 보면 국내 입장에서는 기가 팩토리를 국내에도 뭐 유치하겠다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악재가 되겠네요.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 애초 그거는 루머성 발언이었죠. 저는 이제 그때 나왔을 때도 그렇게 봤고,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뭐 만만치가 않은데, 그쵸. 과연 우리나라는 뭐 유치할까? 중국이나 뭐 다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멕시코로 가지 않았을까? 그때도 이제 그랬었는데, 네. 저는 그걸 믿는 거는 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지금 하고 있어요. 네. 지금 하고 있는데, 뭐 지금 현재 주가는 시간에서 하고 있는 와중에도 2% 중반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제가 3월 1일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있지만은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주가 3월 1일 이후에는 뭐 하락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조금 더 먼저 하락을 하고 있죠. 뭐 하루 정도 전부터. 지금 뭐 나오는 거는 속보는 전기차 픽업 트럭하고 사이버 트럭 출시한다. 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고,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과연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느냐. 네. 그거 좀 키포인트로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그쵸. 지금 장중에 좀 주가가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럼 시장에서는 일부 이제 테슬라 쪽에서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LNF라는 이런 종목도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? LNF 3조 원 넘게 테슬라랑 25년까지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네. 주가가 이제 뭐 화요일이죠, 화요일 날. 연휴 전날에. 그렇죠. 8.9% 올랐습니다. 잠시만요. 이게 미국 주식 차트니까 안 나오네요. 예. 잠시만요. 장중에 이제 2월 2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8만 5천 원까지 장중에 올라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지금 거래량을 차트 나오는데 보였죠. 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. 뭐 급등을 했다가 장중에 VI 네네. 걸리면서 지금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도 많이 분출했고 주가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네네. 보고 있고요. 그렇다고 본다면 하지만 쉬어갈 때 조금 이제 뭐 조정 거치면은 지수 조정과 함께 같이 좀 가격 조정도 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. 이게 규모가 상당하거든요. 3조 한 5천억 정도로 저는 봤는데 크군요. 그렇다고 본다면은 시간이 이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해요.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결국에는 주가 빠지면은 또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자, 우선 테슬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이제 픽업 트럭, 그러니까 그 사이버 트럭을 연내에 출시한다는 내용하고 뭐 클린 에너지와 관련해서
이쪽을 좀 더 키워야 된다. 이쪽 제조업에다가 많은 돈,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정도가 나왔습니다. 아직까지 포인트가 되는 모델 2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밀릴 걸로 보시는데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. 일단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아요. 지금 코스피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. 네. 일단은 화요일 날에도 상승을 많이,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 27포인트까지 늘렸지만은, 네. 11선에 또 저항 맞고 내려왔단 말이에요. 21선은 그 위고, 21선도 못 갔다. 11선에 저항 맞다. 당분간 11선의 저항이 계속되지 않겠느냐. 그렇게 보고 있고. 미국 증시 하락했고, 테슬라가 오늘, 장 시간에서 상승하면서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으면은 같이 네. 좀 움직일 수도 있는데, 이 연 이틀 동안 좀 빠지고, 지금 장 시간에서도 안 좋고 그러니까, 오늘 국내 증시도 저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,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. 저번 주 한 수요일서부터 말씀드리는데, 이제 올라오면 계속 매도다. 저는 말씀드렸고, 당분간은 계속 매도입니다. 신규 매수는 저는 하지 말자. 왜냐하면 끝에 조금 단타로 먹으려다가 잘못하면 크게 몰리면 아주 고생스러운 또 당분간 네. 있을 수 있다. 단타는 아주 잘하는 사람들만 하시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계속해서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좀 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잘 들어보시면서 대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.